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형대 수학 1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장 3절 핵과 치역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장 3절에서 먼저 6장 1절과 2절에서 다루었던 선형 변환의 또 다른 다양한 성질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성질이 만약에 주어진 선형 변환을 t라고 가정을 하면 그 t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이 있겠죠. 그 표준 행렬에서 어떠한 성질에 대응하는지 그러한 사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이 t라는 함수를 Rn에서 Rm으로 가는 이런 선형 변환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t의 핵, 즉 영어로는 커널 핵이라고 하면 이것을 표시는 커널 t로 쓰고, 그리고 이 커널 t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커널 t는 정의역의 원소, 즉 Rn의 원소가 되겠죠. Rn의 원소 중에서 그 함수값, 즉 tv가 0이 되는, 자, 이러한 정의역의 벡터들의 집합으로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에 대해서 정의를 합시다. 치역은 이게 이제 선형 변환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정의가 되는데, 자, 이 선형 변환에서도 t의 치역이라고 하면, 자, 영어로는 range죠. range라고 하면 이것을 IMT, 그래서 range라고도 쓰고 우리가 때로는 이미지라고도 쓰죠. 그래서 이미지의 앞글자 두 개를 따서 IMT라고 쓰는데, 자, 이것을 IMT로 쓰고, 그리고 이것의 정의는 자, 함수 값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Rm상에 있는 함수의 값들의 집합, 이것을 우리가 치역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단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봅시다. 즉 단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간 좀 옛날 용어고 요즘은 1대1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영어로는 원투원. 자, 그래서 이 단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만약에 이 함수값 tu와 tv가 같으면, 그러면 u와 v는 같다.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단사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하나의 함수 값에 대응하는, 즉 하나의 함수 값으로 가는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 혹은 벡터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명제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단사라고 부르죠. 자, 영어로는 원투.
그리고 그 다음에 전사. 그래서 전사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온투, 위로 함수라고도 하고 온투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사의 정의는 자, 치역이 공역과 같으면, 즉 RM과 같으면 우리가 이 함수 선형 변환 t를 전사라고 해요. 영어로는 onto.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즉 만약에 우리가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W를 하나를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함수 값이 W가 되는 벡터,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V를 하나 선택을 해서 잡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커널, 즉 핵만 빼놓고 치역 그리고 단사, 전사는 다 우리가 이 함수에서 이미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형 변환 t가 단사이고 전사이면, 자, 우리가 이러한 선형 변환 t를 Rn에서 Rm으로의 동형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전사이고 단사이면은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혹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대1 대응인 함수 중에서도 특히 선형 변환이면서 1대1 대응인 함수를 우리가 동형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Rn 공간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Rn 공간이 정의역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또 Rm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T가 이 Rn에서 Rm으로 가는 그 선형 변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Rn의 T에 의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를 잡아가지고서 그 함수를 쌓아주면은, 그러면은 그 이 t에 의해서 Rm상에 있는 원소로 이렇게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이미지 IMT라고, 즉 치역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t의 치역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Rn상에 0벡터가 하나 있죠. 0벡터가. 그러면 이 t가 선형 변환이니까 그 0 값을 0 값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0 값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0벡터는 이 치역에 t의 치역에 포함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러면 이 0 값으로 가는 그러니까 함수 값이 0으로 가는 그러한 정의역상의 벡터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0벡터로 가는 이러한 집합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이 바로 커널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커널 T는 반드시 제로 벡터를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T도 반드시 제로 벡터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투원 펑션을 그림으로써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원투원 펑션은 뭐 그냥 이게 Rn 스페이스가 있고 또 Rm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은 반드시 이 공역상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자, t가 만약에 이렇게 Rn에서 Rm으로 가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으로 가면은 자, 이것은 원투원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Rn상에서 또 Rm상으로 가는 어떠한 선형 변화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각각의 점들의 이미지가 t에 의한 이미지가 어디 찍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이 Rm 전체가 되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Im t가 Rn이다, Rm이다, 이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onto 자, 이렇게 그림으로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자, 선형 변환 t에 대해서 자, 선형 변환 t가 x, y를 x-y, 0으로 보내는 이러한 선형 변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러한 선형 변환에 대하여 t, x, y가 0, 0이다. 자, 만약에 x, y, 그냥 즉 함수값이 0, 0이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t, x, y는 얼마죠? 정의에 하면은 x-y, 0로 가죠. 그래서 x-y, 0가 0, 0이다. 자, 이것과 동치이고, 자, 그러면은 0은 0이고 당연히 x-y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랑 동치냐면 x-y가 0과 같다. 자, 그리고 그것은 즉 x 이퀄 y이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t, x, y가 즉 x, y가 선형 변환 t에 의해서 0, 0 값으로 가기 위해서는 x와 y가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커널을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커널 t는 이것은 x, y가 x는 y일 때 이렇게 0, 0,0으로 가겠죠.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x, x바 x는 실수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x와 y가 같아지겠죠. 자, 아무튼 커널은 이러한 집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6.3.1을 살펴봅시다. 자, 정리 6.3.1은 선형 변환 t에 대하여
이 t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이러한 선형 변환에 대해서 자, t가 단사이다. t가 단사. 원투원. 자, 이것은 이 명제는 사실은 커널 t가 제로셋이다. 혹은 제로 스페이스다. 자, 이것과 동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형 변환 t가 이 선형 변환 t가 단사인지 단사함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커널 t가 0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자, 이게 정리 6.3.1이 이야기하는 바이죠. 자, 그래서 증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 t가 단사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커널 t가 제로 셋임을 보여야 돼요. 즉 어떤 의미의 v가 커널 t의 원소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커널 t가 v라면은 이 의미의 커널 t에서 원소 하나를 선택을 해왔을 때 그게 제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v가 커널 t라고 가정을 하면은 v는 0이어야 된다는, 0벡터여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v 벡터가 우선 커널 t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v가 만약에 커널 t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커널 t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t에 의해서 그 함수값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벡터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tv는 정의에 의해서 제로 벡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우선 근데 t가 선형 변환이므로, 그런데 t가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t0는 반드시 제로 벡터가 돼야 돼요. t0 벡터는 제로 벡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위에 tv도 제로 벡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t 제로 벡터와 tv는 같다는 얘기예요. 제로 벡터로서. 그렇죠? 그러면은 t가 단사라고 했으니까 제로 벡터로 가는 그 원소 정의어 안에 벡터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유일하겠죠? 따라서 근데 제로 벡터가 0으로 가기 때문에 v가 제로 벡터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t가 단사이므로 v는 제로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커널 t는 제로셋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커널 t가 제로셋이라고 가정을 하고 t가 단사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t가 단사일 때 커널 t가 0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선형 변화는 0벡터를 0벡터로 보낸다는 그 사실을 이용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커널 t가 제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로 벡터, 제로셋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t의 선형 변환의 선형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사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tv1과 tv2가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v1과 v2가 같음을 보여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단사의 정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u와 tv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u와 v가 같음을 보이면은 이것은 이제 단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t가 단사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tv1과 tv2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v1과 v2가 같다는 사실을 보이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tv1 자 이퀄 tv2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 tv2를 왼쪽으로 넘기면 좌변으로 넘기면 tv1 마이너스 tv2는 제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t의 선형성을 이용을 해주면 이것은 tv1 마이너스 v2는 제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v1 마이너스 v2의 값이 t에 의해서 제로 값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v1 마이너스 v2는 커널 t에 포함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것이 바로 커널의 정의니까요. 즉 어떠한 함수 값이 0으로 가면은 그 원소는 커널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커널이 0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0벡터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v1-v2는 0벡터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v2를 우변으로 넘기면 따라서 이것은 v1 equal v2 자,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선형 변화 t는 단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단사임을 보이려고 하면은 임의의 함수 값에 대해서 다 보여야 되는데 다 임의의 함수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역 혹은 치역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함수를 원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 인버스 이미지가 정확하게 하나만 존재한다. 자, 이것을 보여야 됐는데 실질적으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0벡터에 대해서만 그 인버스 셋이 하나밖에 없음을 즉 그러니까 그 0으로 가는 함수가 제로 벡터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그 벡터가 제로 벡터밖에 없음을 보이면은 t가 단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제 2번 t, x, y가 y, x라는 이러한 점으로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t는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면은 첫 번째 이 t는 선형 변환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커널 t는 제로셋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t는 단사가 된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정리 6.3.1에 의해서 이 t가 선형 변환이라는 사실과 커널 t가 0이라는 사실을 보이면은 t가 단사라는 것은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러면은 이 t가 선형 변환이고 커널 t가 제로인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선 요 첫 번째 t가 선형 변환이라는 이러한 사실은
각자 체크를 해보고요. 우리가 이 커널 t가 제로인지만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tx, y가 0이라고 0, 즉 0벡터, 즉 0, 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tx, y는 y, x죠. 그래서 y, x는 0, 0이다. 자, 이것과 동치이고, 자, y, x가 0, 0이기 위해서는 y도 0이고 x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x, y가 0, 0인 것과 동치예요. 그쵸? 따라서 tx, y가 0이기 위해서는 x, y가 0, 0이어야 된다. 자, 따라서 커널 t는 당연히 0, 0일 수밖에 없겠죠. 즉 제로 벡터만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자, 이 t가 선형 변환이고, 그리고 커널 t가 제로 벡터 하나만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t는 단사가 됩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t를 tx, y, z 값이 어디로 가느냐, 얼마로 가느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 자, 이렇게 가고, 자, 두 번째 성분은 y 플러스 z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 자, 이렇게 가는 함수라 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t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사실은 이 t를 다음과 같이 행렬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1, 그리고 1, 1, 마이너스 2, 그리고 x, y, z.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요거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사실 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 t에, 자, 이것을 a라고 두면은, 자, 요것은 사실은 이제 t의 표준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x라고 놓읍시다. 요거를 a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자, 만약에 tx가 제로 벡터가 되면, 자, 그러면 자, tx가 제로 벡터가 되면 a 곱하기 x도 제로 벡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 이렇게 원래 주어진 함수를 tx 이퀄 ax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선형 변환인 경우에는 tx를 ax로 표준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즉 tx가 0이면은 그 표준 행렬에다가 x를 곱한 ax가 제로가 된다. 그리고 반대로 ax가 제로면은 그러면 tx 값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주어진 선형 변환을 다음과 같이 표준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 변환의 꼴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행렬 변환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함수 변환의 함수 값이 제로 벡터가 된다. 이 얘기는 그 표준 행렬에다가 그 함수 x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제로가 된다는 것과 동치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뭐죠? tx가 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x가 커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ax가 제로란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x가 솔루션이 이 ax 이퀄 제로의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겠죠. 즉, 이 t의 커널에 들어간다는 얘기와 그것은 ax 이퀄 제로를 만족한다는 얘기랑 동치란 얘기예요. 즉, 자, 그 얘기는 커널 t는 사실은 ax 이퀄 제로 이거의 솔루션이다.
셋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즉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만약에 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표준 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ax의 꼴로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ax 이퀄 제로의 솔루션 셋을 잡아주면은 그게 바로 이 커널 t의 집합이 된다는 얘기겠죠. 즉 우리가 이 커널 요 t의 커널을 구하기 위해서는 ax 이퀄 제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ax 이퀄 제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1,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1 그래서 첨가잉여를 구해야 되겠죠. 먼저 적어야 되겠죠. 첨가잉여를 적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것에 RREF를 구해줍시다. 그래서 RREF를 구해주면은 자 요것은 먼저 요거를 잡아가지고 요걸 지워야 되겠죠. 1이니까 뭐 나눠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1, 2, 마이너스 1 제로 그리고 0, 1, 1 여기는 0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 1을 지워주기 위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0 빼면은 마이너스 1 빼면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잡아서 여기랑 여기를 지워줘야 되겠죠. 바로 한 번에 갑시다. RREF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자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의 2배에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1,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빼면은 그리고 제로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안 바뀌고 그리고 세 번째 행은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 0,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REF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행 성분이 어디 있는가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x와 y가 바로 선행 변수가 되고 그리고 z가 자유 변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z를 s라고 놓고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x 플러스 x 마이너스 3z가 제로다. 그러니까 x는 3z가 되니까 z를 s라고 놨으니까 x는 3s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y 플러스 z가 제로니까 y는 마이너스 s가 될 거예요. 따라서 솔루션들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x, y, z는 x는 3s였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s, z는 s였죠. 자, 그래서 s를 빼내면은 3 마이너스 1, 1. 그리고 s는 r. 자, 이게 바로 솔루션들의 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솔루션들이 이런 형태를 띠니까 커널은 이러한 벡터들을 원소로 갖겠죠. 그래서 커널 t는 s 곱하기 3 마이너스 1, 1 바 s는 r. 즉 정확하게 말하면 솔루션 셋과 동일한 원소를 커널을 t가 가지니까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이게 바로 정확하게 t의 커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리마크 자 A를 우리가 이 선형 변환 T의 표준 행렬이라고 놔봅시다. 자 이렇게 두면 자 그러면 TX는 실질적으로 AX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므로 자 그래서 TX가 제로 벡터가 되면은 이것은 AX가 제로 벡터가 된다. 이것과 동치예요. 그쵸?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커널 T는 실질적으로 X바 AX 이퀄 제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솔루션 스페이스가 바로 즉 해공간이
바로 커널 T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표준 행렬의 해 공간이 바로 그 커널 T의 집합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 공간은 우리가 RM, 즉 그 공역, 즉 RM 스페이스의 부분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커널도 RM의 부분 공간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정리 6.3.2. 자, 그래서 T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이게 선형 변환일 때. 자, 그러면 이 커널 T는 자, 이 Rn 이것의 부분 공간이다. 그러므로 커널 T를 이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이것을 핵 공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커널 T가 이 표준 행렬의 표준 행렬에 대응하는 그 해 공간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증명을 대체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